1번과 2번처럼 응용이 필요한 문제는 넘어갑니다. 3번 같이 이제 보기 조합형 문제를 먼저 풀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보게 될 선지는 보통은 기억 선지가 쉽기 때문에 기억을 먼저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보기 기억이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선지 3번과 5번은 지워주고요. 이제 나머지 선지 중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가장 풀기 쉬워 보이는 리을을 먼저 봅니다. 하지만 막상 풀어보면은 리을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리을을 풀지 않는 표시를 해줍니다. 리을은 절대 시간 내에 풀지 못한다는 표시가 P입니다. 즉 패스라는 표시입니다. 나머지 니은과 디귿 중에서 풀게 되는데 니은과 디귿 중에서는 좀 더 수월한 것을 풀게 됩니다. 저는 디귿을 먼저 풀었고 그 결과 디귿은 참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제 디귿이 참이 아니니까 4번도 지워지는데요. 니은과 리을 중에서 풀어야 하지만 리을은 풀지 않기로 했으니까 다음에 넘어왔을 때 니은을 먼저 푸는 것을 목표로 하고 넘어가 봅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4번 문제를 푸는데 4번과 같은 경우에는 좀 풀기 쉬운 것들을 찾아서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4번과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모든 선지들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3번, 4번이 틀리다는 것을 밝혀냈지만 시간이 지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2번, 5번을 살펴본다는 것을 표시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5번은 1순위로 풀어보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네, 5번의 정답 나왔고요. 6번의 경우는 패스합니다. 쉬울 것 같지만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7번과 같은 경우도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쉽지만 넘어가 봅니다. 8번도 보기 조합형이기 때문에 1순위로 풀어줍니다. 구 번도 언뜻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막상 해석이 되면은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접근을 해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조합형이기 때문에 더욱더 1순위 문제로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십 번과 같은 그래프 변환 문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답을 내기에 어렵습니다. 따라서 패스를 하고 11번의 매칭형 문제의 경우에도 쉽게 풀릴 수 있지만 일단은 패스를 합니다. 네, 12번 문제로 넘어가면은 만약에 빈칸이 없었다면은 쉬운 문제가 돼서 빠르게 풀 수 있었겠지만 빈칸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패스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좀 더 들이면은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다시 푼다라는 R 표시를 해놓고 넘어갑니다. 13번으로 넘어가면은 처음 보는 도표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보면은 나름대로 해석이 되고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진입을 합니다. 기억이 참이라는 것은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표를 해석만 하면은 풀 수 있는 것이었고 이제 나머지 보기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풀어봐야 하는데 이때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남은 보기 중에서 니은, 디귿, 리을 중 니은을 먼저 풀어본 결과 니은은 안타깝게도 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디귿과 리을 중에서 풀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이미 시간을 좀 쓴 상태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두고서 넘어가야 됩니다. 14번과 15번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를 하고 16번으로 넘어갑니다. 보기들을 살펴본 결과 빈칸에 어떤 숫자가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따라서 보기를 보기 이전에 빈칸을 빠르게 채워 넣습니다. 빈칸은 이제 계산을 통해서 쉽게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빠른 계산력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빈칸을 모두 채우고 니은 보기를 살펴본 결과 니은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선지를 제거를 하면은 1번, 3번, 4번이 지워집니다. 따라서 기역과 리을만은 풀어보면 되는데, 리을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은 리을이 역시나 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의 경우도 보통 제가 1순위로 푸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표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해석이 한 번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표를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해석이 처음부터 안 되는 표들은 시험 시간 중에는 다시 해석을 하려고 해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저는 과감하게 버리고 그냥 찍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18번입니다. 18번 문제도 1순위로 푸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선지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보느냐는 본인이 풀기 쉬운 선지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지 1번의 경우에 35%라는 숫자가 귀찮아서 계산 안 했고, 선지 2번도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선지들은 일단은 패스를 해두고서 다른 쉬운 선지들을 푸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운 좋게 선지 5번을 봤는데 판별이 돼서 정답을 골랐습니다. 실제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19번도 제가 1순위로 푸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해석을 빠르게 해봤는데 해석이 그래도 조금은 되지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석을 시도를 한 30초 가량 하다가 안 되면 저는 과감하게 패스를 합니다. 다음에 돌아와서도 이해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아예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20번은 제가 1순위로 푸는 유형의 보기조합형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표에 딱히 해석을 해야 될 것도 없고 계산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만 걸릴 뿐이지 꼭 풀어내야 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선지들을 해결을 해놓고 갑니다. 보기 기억의 참은 판별을 했고 남은 보기 중에서 디귿을 쉽게 생각을 해서 풀어보니 틀렸다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으로 도출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번은 매칭형 문제라서 넘어가고, 그 다음 22번, 23번도 처음에 푸는 유형은 아닙니다. 따라서 넘어가 줍니다. 이제 24, 25번이 있는데 24번도 처음에 풀어주는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패스를 하고요. 25번을 봅니다. 보기 조합형이죠. 보기 니은은 어려워서 패스를 했고요. 니은을 패스하고 디귿을 풀어보니 디귿이 맞고 리을은 틀렸다고 하여 정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이제 앞선 문제들 중에서 못 풀었던 것을 다 풀어주면 됩니다. 이때 1번부터 쭉 시작을 해주면 됩니다. 많이 못 풀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이미 머리가 예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응용 문제들은 좀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번에서 한번 막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조건 하나를 못 본 것이 이제 흠이 돼가지고 다시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풀면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푼다는 표시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개인적으로 10번 같은 유형을 제일 싫어합니다. 일단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정답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확신도 잘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크게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주는 게 좋고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들을 해결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유형의 경우에는 운이 좋았을 때 확신해서 정답을 풀어냈고 보통 찍었던 것 같습니다. 참 운이 좋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풀면 좋을지 전략을 잘 세워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풀어본 결과 4번과 5번이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고 1번과 2번은 눈으로 보는 도표인데 절대 틀릴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3번이 정답이 될 것 같지만 이것을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은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이 시간에 다른 것을 맞추는 게 더 점수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3번으로 찍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22번으로 넘어가서 일단은 문제를 해석을 해봅니다. 해석을 해본 결과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 문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시간이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돌아와서 푼다라는 표시를 해두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턴을 마쳤습니다. 이제 3턴을 할 때는 아까 본인이 다시 풀려고 했던 표시를 해뒀던 문제들을 봅니다. 3번의 경우에는 니은 보기를 풀면 되겠고 4번의 경우에는 선지 2번과 5번 중에서 하나만 풀면 되겠습니다. 다시 풀려고 했던 12번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봐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다시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3번에서는 아까 표시해뒀던 리을만 다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풀려고 표시를 해둔 22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지만 시간만 투자를 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침착하게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아까 실수로 넘어갔던 7번 문제도 시간을 투자하면 무조건 풀 수 있기 때문에 풀고서 정답을 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아까 찍으려고 했던 10번 문제로 돌아와서 최대한 찍었을 때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3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지들이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밝혀내면은 선지소고법에 의해서 3번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4번, 5번 역시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1, 2번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3번으로 찍으면 정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17번과 19번을 보니까 다시는 또 풀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3번으로 찍고 넘어갑니다.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시간만 투자를 하면은 정답을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한 문제를 꼭 푸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에는 12번 문제였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12번을 풀고서 마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정답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피스의 자료 해석 전략을 실제 문제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 정답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피셋을 놓은 지 1년 반이 훨씬 넘었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풀이 전략을 이런 식으로 짜면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에게 맞을 것 같으면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계속해서 본인 것으로 체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